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단지 내 토지분양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토지를 분양을 받으려면 일반 토지자금 대출과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어떤 담보를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이 비슷한 산업들이 이제 모여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국가산업단지고요. 또 하나가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요. 현재 전국에 등록된 산업단지는 약 1,30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조업뿐만 아니고 연구소, 그리고 R&D 기업도 입주하고 있어서 이 고소득 종사자 유입과 함께 인근 부동산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R&D 기업 등과 같은 이런 고소득 종사자분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산업단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산업단지에서 이 토지 분양 잔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행사가 있고요. 시행사라고 하면 이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하고 그 분양을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국가의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민간 시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들은 이 수분양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분양자는 말 그대로 이제 토지를 분양받는 대부분의 이제 기업이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 체결 후에 중도금과 이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 금융기관인데요. 채권 보전을 위해서 이 다양한 방식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시행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 수분양자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채권 보전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은행은 분양대금 반환 채권이라는 거를 수분양자에게 양도를 받습니다. 즉 만약에 어, 이 분양대금 반환 채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분양 계약이 만약에 이제 무산이 되게 되면 분양 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잡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양도담보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채권을 양도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건축 허가가 나오면 이제 진행이 좀 구차되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담보로 전환해서 보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 해당 부동산에 그때는 이제 정식 근저당권을 토지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보전 방식,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로 채권 보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양도담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가 나오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담보로 전환해서 가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을 함으로써 채권 보전을 은행에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 이 시행사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 있는데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은행과 시행사 간에 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수분양자에게 이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기관에서 그 수분양자에게 그 융자 추천서라는 걸 발급해서 금융기관에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수분양자가 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채권 양도에 관한 서류를 좀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기관이 그 채권 양도 받은 서류, 이거에 대해서 분양기관에 채권 양도 승낙을 신청을 하고, 분양기관은 이를 이제 승낙하는 통지를 보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면 그때는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런 업무 처리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그 토지 지금까지 그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 분양 잔금 대출이 떤 식으로 조금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좀 참고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분양 토지는 정규담보로 은행에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화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만 이 정규담보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화산업단지랑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은행의 대출 여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은행에서 이 특화산업단지를 신청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소가 들어가거나 R&D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입주하는 그런 산업단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이 고소득 전문 인력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지역의 이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산업단지의 정보를 찾고 싶다면, 어디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업단지 입지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입지정보 시스템.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이게 이제 산업단지 산업입지정보 시스템인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전국에 1300개 정도 있는 거고, 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농업단지,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이제 고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개발 절차 이런 것도 나오고요. 산업 입지, 뭐 고시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제2 용인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계획 변경된 거, 고시하는 거,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분양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평촌의 일반 산업단지, 대전 평촌 일반 산업단지 공급을 재공고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시면 어, 네, 어떤 시기에 어떤 단지에 어떤 조건으로 입주를 할 예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부동산 쪽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가 주위의 부동산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